토트넘 하스퍼가 오는 아시안컵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의 득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승점을 쌓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골만을 기록한 점은 팀의 주요 공격수인 페드로 포로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의 2대0 승리와 함께 이어진 연승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는 토트넘의 이번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며 그들의 경기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스카이 스포츠의 축구 전문가 리알 토마스는 토트넘의 히샬리송 선수가 보여준 연속 득점에 대해 크게 칭찬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팀의 주요 득점원인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이는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들의 강한 파울과 일부 토트넘 선수들의 이기적인 플레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더 파이팅 코크에서는 페드로 포로의 이기적인 플레이가 팀의 여러 공격 기회를 좌절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승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최근 경기들은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가오는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이들이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토트넘의 감독 엔젤 포스테코글루는 페드로 포로의 탐욕적인 플레이에 대해 예상치 못한 입장을 밝혀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노팅엄 포레스트와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17라운드 경기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은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분석하며 그들이 이전 캐슬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활력 있는 플레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토트넘의 이러한 성과가 실제 경기 내용에 비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스포츠 전문지 인디펜던트의 기자 샘 윌리스는 토트넘이 올 시즌 거둔 승리 중 가장 내용이 부실했던 경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팀의 주요 공격수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노팅엄 포레스트 선수들의 강한 파울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페드로 포로의 공격적 태도가 팀의 위기를 가져올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포로의 공격 지향적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언급하며 포로가 공격에 너무 집중함으로써 수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의 센터백 동료들에 대한 수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팀의 전체적인 성적과 별개로 포로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다가오는 경기에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디언 소속의 축구 전문가 제이미 잭슨은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서 점점 더 드러나는 이기적인 플레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첼시아와의 경기에서 첫 패배를 경험한 후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토트넘은 비록 모든 경기에서 선제의 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동점골과 역전골을 허용하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수들 사이에 지나친 개인주의가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 시즌 팀에 완전히 합류한 클루셉스키와 페드로 포로는 과신으로 인해 아슬아슬한 슈팅을 시도하며 팀의 우위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감독 포스테코글루는 팀의 협력과 조화를 강조하며 각 선수들이 전체 팀의 성공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팀 내에서의 긴밀한 협업과 전술적 이해가 향후 토트넘의 성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영국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팬들은 팀이 경기를 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불만족스러운 표정과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 부진에 대한 감독의 평가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기량이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협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팀 내부의 문제점으로 지목된 페드로 포로의 이기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기량 과신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본인의 포지션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공격적으로만 집중하는 모습에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전략이 주목받고 있는데, 신입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리더십 아래 팀 내 경쟁을 강화하고 팀의 전술적 조화와 협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팀의 전략과 경기 흐름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경기에서의 부진한 패스와 동료들과의 호흡 문제가 지적되었는데요.
한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팀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독과 선수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선수의 행동은 팀 내에서의 불화를 야기하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회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선수의 욕심이 없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더 높은 득점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팬들 사이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팀의 감독과 선수가 어떻게 상황을 개선할지, 그리고 이 선수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팀에 다시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BBC 축구 전문가는 최근 경기의 팀 전략과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는 팀이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선수의 문제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의 표정은 경기 중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려는 분명해 보였죠. 노팅엄 포레스트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끊임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0-0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승점을 쌓는 것은 좋았지만 문제는 손흥민의 공격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고립된 플레이는 그의 기량 부족이 아닌 팀워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경기에서 손흥민은 클루셉스키와 포로와의 연계 플레이를 시도했으나 그의 패스를 받은 두 선수는 다시 손흥민에게 볼을 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공격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혼자서 페널티 박스까지 돌파해야 했고 밀집된 수비를 혼자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중요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디슨이 경기에 있었다면 손흥민의 고립 상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디슨 역시 자신의 슈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의 뛰어난 개인 기량으로 인해 손흥민과의 연계 플레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클루셉스키와 포로는 아직 그러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손흥민과의 전술적인 움직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손흥민이 아시안컵 일정으로 인해 한국으로 떠나게 되면 이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과의 공격 메이킹을 향상시키지 못해 승점을 쌓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힘든 순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의 전술과 개별 선수들의 기량 및 협력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